내 집 마련의 꿈, 이게 한순간에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숨어있는 위험, 그리고 우리를 지켜줘야 할 안전망에 왜 구멍이 뚫렸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혹시 빌라왕 사태 다들 기억하시죠? 집 수천 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을 앗아간 끔찍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그냥 몇몇 나쁜 사기꾼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를 지켜줘야 할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닐까요? 네,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2022년 단 한 해 동안 일어난 부동산 관련 민사 형사 사건, 이걸 다 합친 겁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거의 60건 가까운 분쟁이 법정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정말 엄청나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전 재산, 인생이 걸린 절박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미만 건이 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범죄의 진화예요. 예전처럼 그냥 집 한두 채 가지고 장난치는 소규모 사기, 이런 거랑은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수백, 수천 채를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바로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케일도,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위기에 처한 시스템입니다.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잖아요. 그리고 국가 경제 전체로 봐도 정말 중요한 주춧돌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장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고 복잡해졌는데 정작 그 안에서 거래하는 우리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는 뭐랄까 수십 년 전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조각남 방패. 아니, 우리를 지켜주라고 있는 법이 왜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집을 짓고 분양하는 단계, 또 그걸 중개하고 거래하는 단계,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관리하는 단계, 이 단계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진짜 무슨 조각보를 기어놓은 것 같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조각들 사이에 숭숭 뚫린 빈틈입니다. 사기꾼들은요, 기가 막히게 바로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냥 정보 격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은 자기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세금은 밀렸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세입자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이런 핵심 정보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정보의 불균형이 결국 힘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우리 소비자들을 불리한 계약으로 내모는 거죠. 바로 그 정보 격차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뉴스에서 정말 지겹게 듣는 깡통 전세 있죠? 그리고 집주인이 빚이나 세금 체납 사실을 싹 숨기는 사기, 또 허위 과장 광고 같은 것들이요. 이 모든 게 결국 뭐 때문이냐? 우리가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해외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참고할 만한 점이 분명히 있겠죠.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우리는 일단 사고가 터진 다음이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는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아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에 훨씬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비싼 변호사 찾고 소송 갈 걱정부터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독립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주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영국에는 부동산 옴부즈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랄까 부동산 민원 해결사 같은 건데요. 소비자가 나 억울한 일 당했다 하고 무료로 민원을 넣으면 이 기관이 직접 나서서 조사를 다 하고 잘못한 중개업자한테 시정명령까지 내립니다. 일본은 더 강력해요. 소비자한테 거짓말한 중개인은 그냥 바로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네가 똑똑하게 알아서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먼저 당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것. 이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정말 큰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법의 설계.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연구 보고서가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은 그냥 물건이 아니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동산 소비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기본법, 즉 일반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 문장의 모든 해결책에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해답이 바로 가칭 부동산 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입니다. 지금까지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그 법들을 하나로 꿰매서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파고들던 그 모든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버릴 아주 강력한 단일법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법이 담아야 할 핵심 내용은 뭘까요? 첫째, 법적으로 부동산 소비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리를 갖는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 헤맬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둘째, 허위 광고나 중요 정보 숨기기 같은 나쁜 짓들이 뭔지 법에 딱 명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걸 텐데요.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이상한 거래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실질적인 조사 권한도 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소를 잃을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체질을 바꾸자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럼 이렇게 좋은 청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법안은 그냥 책상 위에서 끝날 정책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살게 될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더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법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제안이고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 내가 진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호장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을 함께 찾아 나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다음 과제 아닐까요?